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그 자유한국당 그 최창호님의 그 인터뷰를 보셨겠는데요. 먼저 그 송혜성 그 위원장님의 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안의 삶, 전환의 씨앗, 녹색당의 공직 후보자 송혜성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독일 녹색당에서 독일의 연방 정치와 지역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독일 연방 의원이었던 베어벨 호엔 의원과 함께 일했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깨끗한 공기와 선진적인 노동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부럽다고. 그때 호엔 의원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독일도 예전에는 공기도 나쁘고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지금의 독일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파주로 돌아가서 전환의 씨앗을 심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어느 지역에 출마하실 예정이며 출마 동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금촌 1, 2, 3동과 원롱 파주가 해당하는 파주시 다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저는 봉일천 초등학교와 봉일천 중학교, 그리고 금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학연과 지연을 말씀드리는 것이 구태의연한 정치의 답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제가 오랜 기간 파주에 살고 있고 지역 정치에 대한 제 고민의 진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울로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파주에 관심을 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임진강 대책위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지역의 문제와 만나게 됐고요. 그 후부터 지역 정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결정들이 지역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용돈, 그리고 시간, 그리고 힘을 모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리고 지역 축제를 만드는 것을 보고서는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또 이런 파주 시민사회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선의들이 모이는 과정에 참여했던 그 경험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지역 정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는 곳인데, 그리고 내 가족이 사는 곳인데 그동안 무관심했다는 자책도 있었습니다. 무관심은 또한 제가 지역의 정치에서 소외자가 되도록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곳에서 매일의 삶을 꾸리는 파주 시민들이 지역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시도의원들이 그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의 운영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인데요.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한 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파주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겠죠. 조례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구성부터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파주시의회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출마를 결심한 이후에 좀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태 파주에서 해온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파주에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해온 것은 아닙니다. 신입사원 대상 면접에서 경력직에게 할 법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파주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라면 이미 기득권 중장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시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파주시에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만의 그 차별화된 그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파주시의 슬로건이죠. 기업이 편한 파주. 이게 아니라 저는 사람이 편한 파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 자신이 가장 보통의 파주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파주에서 삶을 꾸려온 제 가족과 친구들 또한 가장 보통의 파주 시민입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부터 차근차근 듣고 공약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제가 출마를 결심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녹색당의 색과 파주 시민들의 바람을 이렇게 적절하게 담은 정책 공약을 완벽하게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우선순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차별화된 공약이나 정책은 없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다른 시군구에서 제가 살고 싶은 파주에 필요한 정책들이 여러 시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공연불이나 아니면 헛된 구호가 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거나 계획 중이면서 파주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청년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과 공공 키즈 카페가 저의 1, 2번 공약이 될 텐데요. 청년 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인데요. 파주의 청년 농민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의 소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훌륭한 정책안과 성남시의 사례를 잘 버무려서 파주에서 농민 청년 기본소득이 잘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공 키즈 카페인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지금 10개가 넘는 장난감 놀이터를 운영 중이라고 해요. 제가 처음부터 성남의 사례를 찾아본 것은 아니고 금촌에 살고 있는 제 8살, 5살 조카가 겨울이나 궂은 날씨에 놀이터에 나가 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성남에서 시행 중이고 시흥에서도 이런 공공 키즈 카페를 준비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색당 되게 낯선 정당이죠. 그러나 파주에 이미 170분 이상의 당원이 계십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이웃이나 가족이 녹색당을 지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녹색당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정말 좋은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여기에선 제 이야기를 하느라 녹색당에 대한 소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녹색당을 검색창에 한번 쳐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